상대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만 듣고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공간기획의 달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이디어가 고갈돼 정체된 당신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터닝포인트가 될 아이디어 정면 승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프로세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매일 사설이 길다 보니 본론에 쫓기는 것 같아서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이런 날도 있어야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축적된 리더십의 총합으로 결정된다. 리더십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세요? 네? 리더가 아니라고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은 어디서건 리더의 자리에 계십니다. 잘 떠올려 보세요. 현재 인지하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대는 곧 리더가 될 것이기에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리더세요? 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리더세요? 라고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평상시 리더십 발휘를 잘 못했다면 아마도 너 나가세요 이럴 겁니다. 직원들의 역량의 총합보다 리더는 그 한 끗 차이만큼의 더한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이 축적된 리더십이 바로 성과의 결과로 좌우되기 때문이죠. 잘 아시죠? 그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의 일화. 자신의 비즈니스석을 부상당한 선수에게 내어주었던 아름다운 일화. 이것은 단순히 한 가지 성품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만의 축적된 리더십의 결과였다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한 리더의 판단이 한 선수를 넘어서 팀 전체를 그리고 국가를 뛰어넘는 리더십으로 빛나게 된 거잖아요. 리더가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은 모든 프로젝트의 제일 앞장서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장 많이 맛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뒤에 서 계시지 마시고 모든 문제의 앞에 나서 보세요. 저도 매 순간 문제의 제일 앞에 서 있다 보니 많은 성과를 맛보게 된 경우인데요. 저의 성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물으세요.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한 사람만의 아이디어로 성과를 낸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주제로 올려봤습니다. 저의 아이디어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함께 힘을 실어주고 믿고 의지해준 저의 사수, 동료, 후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 외에 지지를 받는 아이가 잘 자라듯이 저의 뒤엔 이렇게 힘 있는 어벤져스가 있었네요. 그래서 저를 리더로 있게 해준 마인드를 전하려고 이 시대의 리더로 살아가는 혹은 리더가 될 후배들에게 저의 경험칙에 의한 리더의 정의를 오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리더였는지 보니까 이런 말이 떠올라요. 먼저 빗자루를 들어라. 지위가 오르면 리더인가요? 그래요? 저는 몸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들어보세요. 지위가 오르면 베풀 기회가 더 많은 사람, 아랫사람을 품는 사람, 결국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숱한 밤을 직원들과 함께 지새우고 함께 현장에 나가고 함께 늦은 끼니를 때우면서 지낸 덕분에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참 행복하고 소중했더라고요. 사실 몸은 좀 고달플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젊은 친구들하고의 갭이 커져가지고 똑같이 하려면 좀 버겁긴 해요. 제가 사원에서부터 주임, 대리, 그리고 최연소 과장, 그렇게 만년 과장일 줄 알았는데 차장,
그리고 실장, 거기에서 대표이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모두 지나온 사람으로서 얻은 저의 리더십을 한번 풀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가 먼저 빗자루를 들라고 말해요. 현장에 나가면 의뢰 청소는 막내 몫인가요? 혹시 리더분들 고되고 귀찮은 일들은 직원 몫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현장에 가면 일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몸을 씁니다. 지난번 4회인가 5회 방송에서 제가 꽃박람회를 마친 야심한 시각에 그 호스를 어깨에 메고 새벽까지 꽃에 물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는데요. 굳은 일은 사실 내가 하는 게 속편한 이유도 있긴 하지만요. 바로 내가 먼저 빗자루를, 청소기를, 쓰레기를, 그 무언가를 먼저 시작하면 누구나 거부감 없이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막내가 청소를 도맡는 이유는요. 리더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리더, 그 다음 리더 그렇게 번지면서 중간에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막내까지 그 일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모든 원리가 같습니다. 빗자루질도 노하우가 있어요. 이것을 리더가 먼저 몸소 보여주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워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게 뭐야 여기부터 해야지 하는 잔소리와 꾸지람이 생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리더 여러분, 그대가 리더라면 그리고 곧 리더가 되실 분이라면 먼저 빗자루를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함께 가요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고객이 제가 청소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직원 시키세요. 뭐 이걸 다 직접 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청소가 제 담당이에요 하고 웃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차례차례 뭐 빗자루를 바꿔가면서 함께 청소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분위기, 팀워크 이걸 고객이 고스란히 느낀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떨어진 휴지 한 조각도 지나치지 않고 줍고 다니는 걸 보게 돼요. 우린 그게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이 기본조차 고객에게는 너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죠. 한 번은 또 저희 고객 중에 반부베베라고 대표님이 오픈 전날 이제 현장에 방문하셨어요. 근데 여직원 한 분이 어찌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저 친구는 못 보던 뉴페이스인데 이러면서 저한테 저런 친구는 뭘 해도 성공하겠다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친구 오늘 첫 출근한 친구인데 오늘 첫 현장에 나간 거예요 했더니 역시 되는 집안엔 사람도 잘 들어온다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너무 제 칭찬을 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 좋은 에너지가 번지면서 함께 성공을 맛보게 하는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빗자루를 먼저 드시겠습니까? 오늘은 저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제가 사실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꼭지예요. 제가 드리고픈 리더십 그 두 번째. 골 결정력을 가져라입니다. 우리 축구 볼 때 특히 남성분들이라 그러면 또 차별하신다 그럴까? 남성분들이 많이 흥분하시잖아요. 그죠? 골문 앞에서 막 우왕좌왕하면 야, 쟤 빼라, 넣어라 막 그러고 그게 아니지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대표 선수고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 모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선수 중에는 특히 골문 앞에서 골을 잘 찾아 넣는 스트라이커가 있잖아요. 리더는 바로 이 스트라이커로서의 골 결정력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일관된 성과를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저에게 직원들이 참 희한하다고 말해요. 본인이 수십 번씩 통화를 하고 부탁을 하고 때로는 무엇 때문인지 백방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밤을 새워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제가 나타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리더의 문제 해결 능력을 지켜보면서 그들도 배워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성과를 낸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를 먼저 공유하고 다시 체크해야
그만큼 다음 세대에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이게 리더의 몫입니다.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해봐라 식이면 결국 다시 되돌아와서 선배가 고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 배를 탔기 때문이죠. 한 팀이니까요. 어쨌든 저의 이 문제 해결 능력조차 축적된 리더십의 총합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날 뿅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로 지시에 의한 성과를 일군 리더라면 중요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너 나가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한 가지 더 하는 팁. 리더는 앞장서서 성과도 내시되 뒤에서 책임도 져야 하는 게 리더의 자세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아이고,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를 심플하게 바꿔보시면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성립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물론 수비수가 주장이 될 때도 있었지만 홍명보 선수처럼요. 그런데 주로 골게터라고 하는 성과를 잘 이뤄내는 사람이 주장을 맡는 경우가 많죠. 자신이 골을 넣고 잘 뛰었어도 경기에 지면 패배를 인정하고 선수를 다독일 줄 아는 그런 데서 진짜 리더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축구 동호회 많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축구 얘기를 예시로 드는지 모르겠네요. 그 축구 동호회에서 또는 야구 동호회에서 골을 잘 넣고도 자기 팀이 지면 막 억울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저 사람은 리더감이구나 아니구나 속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솔루션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라 입니다. 리더가 일관된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면요. 이 축적된 시간의 힘으로 먼저 신뢰가 쌓이고 리더의 지식 경험을 나누게 되면 리더가 있든 없든 어떤 기준이 서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손 놓고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의 리더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할 것이다 하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리더가 한결같이 지켜온 가치관은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럴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예고 없이 이 기준이 틀려지면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리더는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주변에선 사실 이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그 리더를 지지하게 되고 전쟁터에까지 따라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디어 정면 승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그간의 성과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실 뒤돌아보면 아이디어로만 이룬 성과들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있게 해준 고객에게도 참 감사하지만 이 고객을 만나고 좋은 결과로 이끌기까지 수고한 나의 어벤져스, 그분들 덕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참 부족한 제가 리더십을 논하려니까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진짜 리더가 되고 싶으시죠? 때로는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더 많고요. 내 공을 직원의 공으로 돌려야 더 빛이 나니까 기억하시고요. 어떤 실수도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휴일에도 당신은 고민으로 쉬지 못하시죠? 네, 내 맘 같지 않은 임직원 덕분에 밀려오는 서운함도 감내하셔야 합니다.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많지만 괜찮죠? 네, 앞으로 100가지 질문이 이어져도 모두 오케이 하셔야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참 외로운 거죠. 그렇다면 당신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자존심은 내려놓되 자존감은 충만한 진짜 리더가 되시는 겁니다. 저 진이도 오늘 하루만큼은 자존심 말고 여러분의 자존감에 한 표를 더 얹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방송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리더십니다. 리더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장 많이 맛본, 결국은 프로젝트의 성공은 축적된 리더십의 총합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분들이니까요. 자, 이제 성공으로 이끄는 그 횟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적시키시면 되겠죠? 어느 순간 발휘되는 리더십은 이 축적된 것들로부터 쌓여서 마치 복리의자처럼 여러분에게 멋진 리더의 옷을 입혀줄 거예요. 지금까지 이경희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 이경희였습니다. 이경희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는 원하는 대로 엄마의 놀이터 아이하어서와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